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토지의 부동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초의 요용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대가 발생하고 빌려서 사용했다는 얘기죠. 지가. 토지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였죠? 한정돼 있으니까. 왜 한정돼 있죠? 생산할 수 없으니까. 왜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되죠? 생산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한다. 그래서 얘들은 부증성 때문이었죠. 그 다음 2번. 개별성 때문에 하는 분석은 개별 분석이었어요. 지역자가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 간, 지역별, 지역에 국한된다. 지역세, 지방세였죠. 지역 분석 뭐 때문에 한다? 부동성이었습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이게 지방세죠. 근데 우리는 지역세라고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동성 때문이었습니다. 4번. 토지의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소모되지 않아요. 상각되지 않죠. 그래서 상각률을 적용할 필요 없이 수익률로 직접 환원했죠. 얘가 직접법이었어요. 직선법이 아니죠. 우리 환원 방법 4가지 찍찍이를 연상한다 기억나세요? 찍찍접법, 찍찍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광산은 광산, 상환기금법. 어장은 연어, 연금법. 그 다음 건물은 삼각자산, 시옷시옷, 직선법. 토지는 비상각자산, 비읍비읍, 직접법이었습니다. 5번.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도 물리적 절대량 늘리지 못하니까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이었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건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절대량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은 될 수 없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했었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으니까 우상향하는 곡선이 됐다가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맞는 건 5번입니다. 2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법경기 관리 기억나시면 돼요. 1번.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제반 조치 취하고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는 건 법률적 관리죠.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2번.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른 적극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옷 기억나세요? 그래서 시설 관리는 소극적 관리, 자산 관리가 적극적 관리였죠. 근래 더 중시되는 건 자산 관리였다는 게 기억나시면 돼요. 시옷, 지읒. 그래서 2번 X, 3번. 자기 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밀 유지는 잘 되죠. 기밀 유지를 보안 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안 관리의 효율성만 자기 관리가 더 높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기 관리 방식은 전문 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이게 보안 관리의 효율성이 높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지껏 지가 관리하니까 3번이 맞습니다. 4번. 주상공의 임대차 계약의 유형이 다 다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 계약이었죠. 주주총회, 주총. 그 다음 상비약품.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더 임대료를 받는 비율임대차 계약을 맺었죠. 공업용 부동산은 공순이었어요. 비율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짝꿍이 잘못 짝지어져 있어서 X네요. 그래서 주상공 깔아놓고 주총, 상비, 공순. 그때 공업용 부동산은 1차, 2차, 3차로 쪼개져 있었죠. 그래서 1, 2, 3, 보유 이렇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보험료를 더하면 2차가 되고요. 2차에 유지관리비를 더하면 3차 순임대차 계약이 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3차 순임대차 계약이었죠. 그 다음 5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 그럼 얘는 기술적 관리죠. 그래서 5번도 X네요.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적산법은 뭐가 기억나시면 돼요? 적산하기 위해서 기기가 필요하다. 기기 필요. 그래서 기는 기초가액, 기는 기대이율, 필요는 필요제 경비였죠. 그래서 있는 사람인 임대인이 더한다. 그래서 필요제 경비는 더해서 구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왔던 건 임료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임료를 적분한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수익 분석법과 적산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임대사례 비교법과 함께. 그래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서 기준 시점에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서 만든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달아 없어진 부분을 까서 남아있는 것으로 고치는 감가 수정을 하면 나머지 비용들을 일일이 다 쌓아서 계산한 가액,
적산가액이 나오죠. 얘는 원가법 또는 복성시평가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X네요. 2번 수익 분석법은 대상 부동산에서 나오는 전체 수익을 각각의 토지, 자본, 노동, 경영에 대한 수익으로 분석해서 다 나눠주고 나면 남는 게 부동산에 귀속되는 순수익이더라. 거기다 필요적 연결을 더해서 수익임료를 구했던 방법이었죠. 그런데 지금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답은 나왔네요. 지금 수익을 환원한대요. 그럼 얘는 수익 환원법이죠. 그래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기억하시면 되죠. 수익 분석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도 X네요. 3번 가치 형성 요인에서는 한 가지를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그 다음 개별적 요인이 맞는데 이때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거지 시장 가치라고 한정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에는 시장 가치, 투자 가치, 담보 가치, 보험 가치 등 여러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들에 다 영향을 끼치니까 시장 가치에만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하면 X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그래서 지금은 3번이 맞죠. 그 다음 4번. 공시지가 기준법은 시점 수정부터 한다고 그랬죠. 사정 보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상 토지와 비슷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한다고 그래서 X인 거죠. 시찌게 하는 거죠. 그 다음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정 보정부터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5번 인근 지역이란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사실찌게 하는 것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5번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그래서 인근 지역에는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다가 포인트였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근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추출하면 대상 부동산과 지역이 같으니까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었죠. 100분의 100, 1이었어요. 그때도 지역 분석을 해야 지역 내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와 지역 내의 가격 수준대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지역 분석과 지역 요인 비교는 달랐다는 게 기억나시면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부동산의 이용 등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아니라 당연히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주의를 꼭 해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시점 수정부터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정 보정부터 한다. 사실찌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